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3장. 자, 오늘은 4장 파트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중개 사무소부터 나오잖아요. 사무소.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예, 사무소, 중개 사무소부터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안 배우신 분들도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자, 공인 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게 30의 기출 문제인데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몇 개만 두라 그랬어요? 근데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다 법인도 하나예요. 원칙은 법인도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시설물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떴다방. 뭐 천막 쳐놓고 사무 본다 할지 파라솔 쳐놓고 사무소 보는 거,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개공. 법인 아닌 개공이 누구를 말해요, 이거?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또 누구? 중개인. 법부치 6조 2항. 이거 중개인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아까 누구만 둘 수 있다고 했어요? 법인.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이걸 합해서 개인이라 하거든요. 개인들은 분사무소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맞고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에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을까요? 토지 건물 중개할 수 없어요? 관할구 외의,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이거 배웠으니까. 법인 개업공인소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알았어요? 법인 개업공인소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 전국. 그러면 법인 분사무소도 전국.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전국. 그러면 남양주시에 있는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부산, 대전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없다는 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중개인이 문제잖아요. 법부치 6조 2항. 중개인 문제인데 중개인도 개공 중에 하나잖아요. 법부치 6조 2항 규정된 개공, 중개인도 개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저게 맞아요?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 뭐가 맞아? 맞아, 틀려. 여기다 물어보면 이제 알아. 어? 아니, 여기 관할적이니까 여기 등록관청이라고 있거든요. 등록관청 관할구역가 외의지기 할 수 없냐고. 중개인들은 있어. 중개인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응? 부치 6조가 원칙이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어디라 그랬어요? 시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 가입하면? 정보망에 가입하면 확대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정보망은 놔두고라도 이 사무소 시도가 어때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다가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가정을 해봐요. 남양주시에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이분들 업무 지역은 이 등록관청이 남양주시를 말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이분들 업무 지역은 남양주시만 해요? 경기도 다 해요? 경기도 다 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중개인도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인 중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중개인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도 가능한 겁니다. 왜? 시도니까. 여기는 근데 등록관청이라고 그러죠. 등록관청은 남양주시, 구리시, 이걸 등록관청 범위 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인도 저 지문이 틀린 거예요. 뭔 소리 아시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공이든지 밖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인도 밖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요. 다른 개공은 당연히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법인 개공은 신고하고 그 관할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죠. 등록관청에. 법인은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 시장구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자, 2번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같은 군에 분사함수 둘 수 있어요? 가평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가평군에 주된 사함수를 뒀어요. 그러면 그 가평에다가 분사함수 낼 수 있어? 없어. 왜?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들어있어요. 자, 기본서 몇 페이지입니까요? 펴놓고 들어갈게요. 응? 기본서 분사함수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37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36페이지 마지막 뒷줄.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평군에, 경기도 가평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여기는 분사함수 못 둬요. 됐습니까? 자, 2번. 개공이 분사함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등록과정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신고입니다. 분사함수는 주된 사무소 쪽에다 신고만 하면 돼요. 인가 아니에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맞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 못 둡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만 두라 그랬어요? 법인. 이게 3번이 정답이고.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이건 무슨 법인? 특수법인 맞죠? 지역농협 같은 거. 그러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둬야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디귿. 그 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도 둘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어야 한다 틀려버렸죠?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 등록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인데 뭐가 틀렸어요? 등록관청. 그럼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도지사. 전혀 기억이 없어. 이건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배웠잖아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록관청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3번.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서식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재 없어요. 분사함수 설치 신고 서식 문제인데 이런 건 자주 안 나오는데 출제작 한번 내본 것 같아요. 28회 때. 설치 신고서 서식 기재사항이다. 이 서식을 봐야 되는데 책이 없잖아요. 여기는 본사 명칭 서식화 되어 있어요.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서식화 되어 있고 이 설치 사유 이건 없어요. 그리고 분사함수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 이것도 서식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설치 신고서 서식을 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문제씩 내놔 틀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치 사유는 신고서 서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가볍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를 누구를 말해요? 공인중개사인 경우 중개인을 말하죠. 그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한 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인들은 오로지 사무소 몇 개? 맞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이라고 해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거. 그럼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방금 전에 나왔죠? 맞고.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뭘 첨부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른 개공 밑쪽 오세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같이 쓸 사무소 같이 쓸 개공. 그럼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한다. 이 질문 맞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임대인 승낙서 그럼 맞아? 틀려요. 건물주 X, 임대인 X라고 적으세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지, 뭐 건물주 승낙서랄지, 임대인 승낙서 이러면 다 틀린 지문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사무소를 같이 쓸 개업공인에서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지, 뭐 건물주 승낙서랄지 임대인 승낙서 이 지문은 틀리다고.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이것은 주의하라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주의하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 지문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경우 승낙서는 맞는 거고, 저 나중에 공부할 때 저거 주의하라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분사함수를 두려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 상태에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자, 반드시 본인 소유해야 돼요. 전세, 임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임대 내서 사무소 내잖아요. 자기 건물에 사무소 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 않겠죠? 자, 그래서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함수는 시도별로요,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도가 틀렸어요. 그 시군구별로 나와 있죠? 자, 37페이지 첫째 줄.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시도라 했어요, 시군구별로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하나, 가평군에 하나, 춘천시에 하나, 이렇게 시군구별로 하나씩이지 시도별로 하나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도가 틀렸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되게 쉽죠? 자, 5번 문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5번 문제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개업의 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관할지역 내 동그라미 쳐세요. 그럼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했어요? 내로 이전했어요? 내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 이내요. 이건 맞아요. 자, 틀린 거 골라라 그랬죠? 이건 맞는 지문이고. 자,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 중에 변경사항만 적어서 교부할 수 없고 무조건 재교부해야 된다. 이 지문 맞아요? 이거 기억나요? 네.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재교부가 원칙이고 기존 등록 중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 틀렸어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 신고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같이 내야 돼요.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 자, 거기 38페이지 사무소 이전에서 관할구역 내의 이전 있어요? 없어요? 38페이지 4번에서 양갈로 관할구역 내의 이전 있죠? 그래서 10일 이내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니은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 뒀을 때는 기재가 지연된 사료를 적은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할 것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조건 재교부가 아니라 기존 등록 중에 변경사항을 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고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내는 그래. 밖은 무조건 재교부고.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럼 기본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린 걸 고르라 그랬죠. 틀린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3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니은하고 디귿이. 자,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이것은 관할구역 내의 이전을 물었어요? 외의 이전을 물었어요? 왜? 밖으로 이전을 말합니다. 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에 적합한 곳 사무소 등록증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재교부해야 된다. 자,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방법만 있다 그랬어요? 재교부. 그러면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방금 나왔죠? 앞 문제에서.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몇만 원이냐고 과태료? 여기 당첨. 몇만 원이냐고 과태료? 그것도 체크해야죠.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없고 저 뒤에가 나오는데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입니다. 거기 저 뒤쪽에 나와 있지 거기는 없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몇만 원 이하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아니다가 틀렸죠. 부과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다 똑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가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첫째 줄 양가로 3번에서 첫째 줄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거의 다 주된 사무소예요.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맡을 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는 시장구청에 이를 통보한다. 이 지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맞았지? 자, 이거 옳은 거 골라야 그랬죠? 옳은 거. 5번이 맞잖아요. 이거 4번은 주된 사무소. 이거 틀렸고. 주된 사무소에서 해야 되고. 자, 여기는 맞습니다. 자, 이거 왜 틀렸다고 말해요? 거기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기본서 40페이지.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자, 주된 사무소가 등록관청이잖아요. 이전 신고를 맡을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에다가 통보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맞아서 틀렸어? 맞았잖아요. 근데 기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강의하면서 몇 페이지가 나왔던 거 금방금방 찾잖아요. 여러분도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잊어먹었더라도 여기서 봤더라. 이게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기서 봤더라. 근데 기억이 좀 암울해서 그러지.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 번 본 것은 기억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책을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게 가장 빨리 학교 간 길이에요. 기억이 안 되는데 여러 책을 보면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선택했으면 그것을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계속 반복해서 보면 고득점이 나와. 고득점이 60점이 아니라 90점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공부, 그리고 같은 교재를 봐야지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건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것 보고 저것 보면은 기억이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1년 공부할 걸 한 3년, 4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계속 같은 교재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보충을 하고, 혹시 빠진 거 있다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지 가장 빨리 합격하고 고득점으로 할 수가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지문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뭐 바꾼 것도 없어요.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은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틀린 거. 사무소 이전할 때 10일 이내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이거 맞죠?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며칠? 4, 5 신고. 자,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죠? 맞고, 주된 사무소. 계속 나오고 중복되잖아요, 지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법인 개공은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할까? 신고 확인서를 첨부할까?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는 우리가 신고 확인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지 등록증을 첨부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면 신고 확인서를 주잖아요. 그걸 첨부. 여기가 소재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자,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이거 또 나왔네요. 여기 나와있죠? 방금 나온 거.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구청장에 뭐하라? 통과라. 앞문제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정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맞고요. 자,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우죠.
외의적으로 이전한 건 이전 신고지에 발생한 사유로 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자, 이전하기 전에서 사고 쳤어. 그리고 사무소 옮겼죠? 그러면 적발이 됐을 때 누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하느냐? 이전 후에서 합니다.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행정처분청이에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전 전에 잘못했던 것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 맞고 아까 하나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들어갑니까요? 네? 8번. 자, 개공이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지역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돼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틀린 걸 골라라. 이전 신고 전에 방금 나왔네. 이전 신고 전에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행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이건 틀렸네. 그죠? 이전 후에서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전 신고는 무조건 며칠? 맞고요. 자,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 이전이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맞습니다. 밖으로 갈 때.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하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주된 사무소가 옮겨가면은 이전 후에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하고 건축물 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할 증명서로,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첨부된다. 맞고 이건 다 공통이에요.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이거 또 나왔네요. 이전 점 및 뭐라 그랬어요? 분사무소 소재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지체없이를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죠. 봐, 문제가 계속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다 맞고 틀린 것은 1번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1번 지문도 아까도 나왔잖아요. 자, 9번 문제. 이제 중개업 옳은 걸 골라라. 이제 중개업 옳은 거. 자, 소속 공인 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공이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정 소속. 양쪽이 근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법인 개공은 중개업과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자, 법인 개공은 중개업은 원래 업무고 이거 겸업 가능한 업무요? 아니에요? 가능하죠? 이거 겸업 가능한 업무요. 기억이 전혀 없죠? 자, 40페이지. 양가로 2번 도표에 보면은 겸업 가능한 업무 도표 있어요? 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겸업 업무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러니까 법인 개공은 중개업하고 이거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법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요? 신고.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신고야. 설치든 이전이든. 허가가 아니에요. 신고입니다. 신고. 자, 이것도 틀렸고. 아, 2번은 없다라는 게 틀린 거예요. 있어. 없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신고. 자, 소속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신고를 하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설치할 수 있어? 안 돼. 이건 무조건 법에서 못하게 된 거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개공을 의뢰받는 중개사 표시 광고. 우리가 이제 그 중개업을 하면 광고해야 되잖아요.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건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중개업하고 겸업할 수 있는 업종 방금 6가지 있었죠? 거기 그 40페이지 맨 밑에 6가지 있잖아요. 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바로 풀면 또 헤매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한다 그랬죠? 그러면 직접 임대 사업은 해 못해?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죠? 직접 부동산 개발업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일반인 대상 안 되고.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토지 분양 대행은 돼, 안 돼? 안 돼. 자, 이 사업체 소개. 그죠? 주거지 용역 알선입니다. 알선. 직접 용역업은 못합니다. 알선을 하는 것이지. 경공매 권리 분석, 매수인적 입장 대리 가능합니다. 근데 경공매는 중개인들은 못한다고 해서 안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아닌 걸 골라왔어요. 겸업업 중 아닌 거. 못하는 거. 법인이 못하는 거.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하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돼? 분양 대행은 주택하고 뭐? 상가. 주택하고 뭐? 상가. 이것만 하지. 토지 분양 대행 X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가능하고, 이건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거 이전의 부수단의 용역 알선 가능합니다. 이 겸업은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매년. 자, 11번 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분양 대행 가능하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하죠?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주거이전, 부동 용역선 다 가능하네. 그럼 몇 번 정답? 5번. 기영, 니은, 디귿, 니을 다 맞아요. 겸업. 공부해놓으면 되게 쉬워.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겸업은. 또 이거 비슷한 문제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공이 겸업할 수 없는 모두 골라라. 주택의 임대 관리인 이건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임대업 못 한다 그랬어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거지. 내가 임대업 X라고 적어놓으라 그랬죠? 임대업 못 해. 자, 니은.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맞고요. 의뢰인은 의뢰에 따라 주거 이전 용역 제공은 해 못 해? 못 해. 그럼 뭐? 용역 알선을 하는 것이지. 이건 못 해요. 자, 디귿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가능하죠? 국세에서 공매 대상 부동 입찰 시장 대리 가능합니다. 경매, 공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걸 골라 그랬어요? 옳은 거 할 수 있는 거 니은, 니을 또 뭐요? 미음 이 세 가지는 가능하고 기업은 임대사업 X 이것은 용역업이 아니라 용역 알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 자, 이것도 같은 문제잖아요. 이거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공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하고, 그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하고 상가하고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하죠? 자, 개공을 대상으로 공제 업무가 겸업업종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잖아. 이게 정답. 그리고 국세에서 공매, 부동산에 대한 알선 가능하고 공매. 자, 의뢰인 의뢰다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공제 업무는 겸업업종에 들어있지 않다. 자, 그렇죠? 자, 14번 또 비슷한 문제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공에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 주택 용지가 뭐예요, 이거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아까 뭐만 된다 그랬어요? 상가하고 주택. 근데 토지 분양 대행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 용지는 안 되는 거지. 자, 건물 분양. 주상복합 건물로 분양 가능하고 관리 대행 가능하죠? 이건 맞고요. 자, 부동산 거래 상담.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금융알선이 이게 틀린 거죠. 금융알선이 틀렸다. 자, 국세 지금 공매 동사 이게 틀렸어요. 뭐라고 거 있어요? 동산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기 교재가 부동산 동그라미 쳐넣었어요. 40페이지 마지막 칸에. 40번의 마지막에 경공매 동산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 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법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이 법인 개공으로 하든
개인 개공을 하든 하여튼 개공에 대한 것은 경영기법 제공 가능해요.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은 맞고요. 기역은 주택용지 때문에 틀렸고 디귿은 금융알선 때문에 틀렸고 니을은 동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 부동산. 개공이 취급한 건 다 부동산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살짝 부자를 빼갖고 틀려고 그랬네. 그죠? 근데 신경 안 쓰면 이게 못 잡아내요. 별것도 아니고 뭐 공부할 내용 많지도 않잖아요. 도표 하나인데. 근데 이게 몇 문제가 나와요. 매년 나오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틀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소속 공인중 고용신고. 자, 보조원도 고용신고 해야 되고 소공도 해야 되죠. 근데 전자문서 될까 안 될까? 전자문서로 고용신고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 된다 그랬잖아요. 휴피업 신고는 안 되지. 그래서 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되는 쪽으로 밀고 가야 돼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됐고요. 옳은 거. 자,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하게 돼.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원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조원에 대해서 자격 확인 요청 이건 말이 돼? 이건 소공에서 나온 거예요. 소공. 소속공인 중에서 나온 것이지 이건 출제자가 이건 문장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문제를 내도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보조원은 자격증도 없는데. 자,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건 맞는데 보조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개공원, 소공, 고용관계 종료 때 고용관계 종료 때 자, 종료신고는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10일,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종료신고는 며칠 이내? 10일. 그 다음에 애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 자격증은 애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무조건 첨부하는 거예요? 확인 서류예요? 확인. 위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 들어가는 것이지 제출하지 않아요. 요즘은 자격증 다 확인 서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옳은 것은 1번만 정답이다. 자, 그렇죠? 자, 16번. 개공, 갑은, 소공, 을. 소공이 누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을. 소속공인 중개사가 을이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누구요? 병. 개공이 갑이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병이 누구예요? 보조원이죠. 보조원 애국인이어도 돼? 네, 그렇죠. 애국인들 직원으로 고용 쓸 수 있어요. 이건 맞았어요. 자, 을에 대한, 을이 소공이잖아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보조원.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갑의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등록 고용신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또 10일 이내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언제까지? 전에 하는 거예요. 종료신고가 10일이지. 자, 그것도 기억이 없죠? 자, 41페이지. 41페이지 도표 두 번째 칸. 자, 고용신고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 도표 찾았어요? 네, 거기 동그라미 찾았잖아요.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17번 문제. 개공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요. 개공은 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자, 종료신고는 며칠 내에 신고하랬어요? 신고 맞고요. 자, 소공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서공이죠. 자격 확인 뭐 해야 돼요? 요청. 맞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주니까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갑니다. 자,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서공 후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게 법 15조. 자, 우리 법 중개사법 15조 1항이 나온 거죠. 이것을 이제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자, 개업공인 중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하고 등록관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정지 직전 직무교육을 받으라 한다. 자, 보조원도 고용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 돼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 돼요. 전에. 직무교육은 고용 신고하러 가기 전에 받게 해야 돼요. 직무고용은 고용 신고하러 가기 전에 받도록 해야 하고 고용 신고 들어가지. 신고하고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미리 받고 고용 신고를 들어갑니다. 4번이 틀렸고. 자, 보조원은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고용 신고 사실을 협회에다 통보해야 된다. 자,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갈까? 고용 신고? 자, 이거 알고 계신 분은 공부 좀 한 사람인데. 자, 고용 신고 종료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억이 없죠? 그럼 내가 찾아드릴게요. 고용 신고 종료 신고는 협회 통보해야 된다. 자, 어디가 나왔냐면 자, 여러분들 교재 자, 25페이지 정도 나왔을 거예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비읍. 자,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중에서 비읍 있어요. 비읍. 찾았어요?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죠? 이거요. 고용신고 종료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통보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 통보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문을 빼가지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6가지를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거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몇 페이지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5번 지문 옆에다가 26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놓고 복습할 때 참고하세요. 그러면 협회 통보사항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6가지 다 모른다면 다 외워요. 잊어먹더라도 또 외워.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가지. 다음에는 또 다른 지문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도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 4번이 틀려서 정답. 됐어요? 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고용인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자,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죠? 그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종료신고하라 그랬어요? 10일 이내입니다. 이게 이 글씨가 안 나와. 자, 10일 이내입니다. 10일. 며칠 이내? 10일 이내. 여기 안 나와요. 10일입니다. 2번이 틀렸고. 자, 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입힌 그를 고용한 개공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사고 쳤잖아요. 그러면 개공만 진 게 아니라 보조원하고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 그래서 보조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맞고요. 자, 2번이 틀렸고 다 맞아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을 고용한 경우에 개공 및 서공 후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본 게시하라 그랬어요? 원본? 원본. 자, 보조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전자문서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9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 인장 들어왔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소공은? 계약서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도장, 계약서 도장 등록해야지. 자, 그 다음에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하면 돼요. 그럼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랬어요?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는데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돼. 2번이 정답. 자, 법인 개공은 주된 사무소에서 자, 법인 개공이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할 인장이어야 돼요? 법인 자체 인장이에요? 법인 자체 인장입니다. 법인은 인장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쓸 것은.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어디 쓸 거?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여러분 교재. 자, 43페이지 펴놓고 43페이지 도표 있어요?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분사무소 나와 있습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법인,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 내가 법인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주사무소는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번 법인 개공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법인 개공은 인감증명서를 띄어다 주면 돼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첫째 칸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개공의 인장 등록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없다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인장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2번 가야 되잖아요, 관청에. 그러니까 등록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도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관청에. 남양주시에 또 가야 되니까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건 내가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아니 책에 놓고 내가 위에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그거 적어놨네. 적어졌어요? 안 적어졌어요? 개공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거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적어놓은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그 수험생들 그잖아요. 2번 강의할 때 여기다 적어놓고 다음 강의할 때 똑같이 적혀있는데 또 옆에다 또 적고 안 적어놓은 줄 알고 그런 경우 하다 합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2번이 정답. 자, 20번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법인 개공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기준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그랬어요? 가름한다. 계속 중복이 되고 있죠? 자, 법인 개공 인장 등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자, 서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요? 1년도 특별 몇 개월? 6개월이고 또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요? 자격정지지. 업무정지는 개공회가 있는 제도잖아요. 서공이 주어니까 서공은 자격정지가 있는 것이지 업무정지라는 게 없어요.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회가 있는 제도고 자, 6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인장 등록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어 없어? 이쪽에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공의 인장 등록은
서공에 대한 고용신고하고 여기 나왔네요.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3번하고 4번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개공이 등록한 인장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네? 7일이네. 등록입니다.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한다? 7일. 봐, 지문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자, 21번 인장 등록 계속 나오잖아요. 옳은 걸 골라라.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해? 안 해. 아예 안 해. 할 수 있다고 틀렸어요.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인장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왜? 보조 업무 하잖아요. 계약서를 안 쓰는데 뭐 인장 등록 하냐고. 그죠? 자, 개공이 등록한 인장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네? 7일. 그럼 계속 중복되고 있잖아요. 이거요. 7일입니다. 등록입니다. 변경 등록. 7일. 자, 분사함수 사용할 인장은 분사함수 쪽에다 인장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함수 쪽에? 주된 사함수. 인장 등록은 무조건 주된 사함수 하는 거예요. 자, 분사함수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일자로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하고, 법인의 인장해야 하고가 틀렸죠? 분사함수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하고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제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법인 서공이 서석공인중개사 등록하지 않냐 인장을 썼어요. 6개월 범위 내에서 무슨 정지? 자격증.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22번 인장 등록 틀린 걸 골라라. 자, 서석공인 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자, 서공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라 했어요? 업무 개시 전. 맞고.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네? 등록. 계속 중복이 되고 있죠? 맞고. 법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소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가름한다. 맞고. 자, 계속 중복이 되고 있죠, 지금?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4번. 분사함수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일자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자, 분사함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맞고. 자, 법인 분사함수에 사용할 인장은 분사함수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봐. 이 지문을 이번에는 맞았다 했다, 다음번은 틀렸다 했다. 이렇게 문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큰 것부터 작은 것. 큰 것부터 골라라 했어요. 가로 넣기 문제입니다. 기간 문제고. 자, 옳게 연결된 것은 개공이 공제금으로 손해배 발생할 때 며칠 이내 공제 다시 가야 돼요. 이거 기억나요? 손해배상에서 15일입니다. 자, 개공이 등록한 인장 변경 방금 나왔죠? 변경일로도 며칠? 7일. 개공이 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날부터 며칠? 10일. 그럼 가장 큰 것이 뭐예요? 15. 그 다음에 17. 15, 17이네.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은이네. 어디 있어요? 기역, 디귿, 니은. 1번. 이해됐죠? 이건 기간 문제입니다. 24번. 휴폐업이 들어갑니다. 휴폐업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44페이지 내용입니다. 44페이지 펴놓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미리 신고입니다. 우리 과목에서 사전 신고가 여기서만 나와요. 모두 골라라. 봐, 신고상 나와 있잖아요. 6개월 초과 휴업. 휴업은 언제까지 하랬어요? 미리. 휴업기간 변경도 언제까지 하랬어요? 미리. 분사무소 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휴폐업이니까. 그리고 재개신고도 미리. 그래서 휴폐업 신고 미리, 변경 신고 미리, 재개 신고 미리 합해서 3mm. 그거 기억나요? 아빠 이거 시험 나오잖아요. 5번이 정답이에요. 사전 신고. 우리 사전 신고는 여기서밖에 없거든요. 미리. 그리고 아까 사무소 이전에 10일 사후 신고입니다. 됐죠? 아,
그래서 휴폐업 변경 재개는 무조건 미리다. 폐업도 미리다. 자, 25번. 휴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를 하지 않고 3개월 초과 신고해야 된다. 자,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지문은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게 등록 절차에서 3개월 이내 업무 하라 그랬죠?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휴업 신고 들어가라. 그거 기억난가 모르겠네. 이건 맞고요.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이것도 맞는 거고.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원래 휴업은 개공이 하는데 법인은 성질상 사무소별로 휴업이 가능해요. 주된 사무소 일하고 분사무소만 휴업 가능하다는 거죠. 없다 틀렸고. 자,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종료 전에 하라 그랬어요? 미리 하라 그랬어요? 미리. 휴업 신고는 미리 해야지. 휴업 기간 변경 신고는 등록증 첨부. 변경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까? 변경이 주로 연장이잖아요. 등록증 첨부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휴업할 때 미리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휴업할 때 미리 등록증 반납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은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고 디귿 리을 미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골라왔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이 되는 겁니다. 됐죠? 틀린 거 골라왔어요. 자,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휴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중개업 휴업신고서 서식에는 개공 후 종별날에는 법인. 맞습니다. 이거 서식 문제거든요. 공인사. 틀렸죠?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이거 빠졌어요. 오타, 탈자. 공인중개사라고 고치세요. 그럼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 개공, 중개인.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탈자가 나온 거고,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이렇게 서식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고쳤어요? 공인사가 아니라 뭐요? 공인? 중개사라고 고쳐주라고. 탈자. 거기는 옳게 돼 있어요? 여기는 왜 잘못돼? PPT만 잘못됐네. 그죠? 한글 파일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기로는 폐업 기간. 이거예요. 폐업일을 작성합니다.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서식 문제인데, 서식 문제잖아요. 서식에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폐업할 때 기간 정해놓고 폐업해요? 아니죠. 그래서 폐업 기간은 안 적어. 폐업일을 적습니다. 근데 휴업은 보통 기간 정해놓고 휴업하죠. 그래서 휴업 기간은 적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이건 서식 문제거든요. 간혹가다 이렇게 서식 문제들이 나오는데 휴폐업 신고서 보면은 휴업 기간은 적게 돼 있는데 폐업 기간은 안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폐업할 때 기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업일은 적되 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틀렸어요. 자,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공이라도 3월 초과. 몇 월 초과?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는 휴업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사무소 이전할 때 간판 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폐업할 때 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등록 취소 처분.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는 원래 여기가 나온 게 아니고 앞에 어디 나왔을 거예요. 거기 28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28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간판 철거해야 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개공이 다음 어느 하나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그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 있죠. 있어 없어? 있어. 거기서 나와요. 여기. 그러면 폐업할 때는 철거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럼 원위치 하시고 개공이 뭐 할 때? 취약할 때 6개월 초과해 휴업할 수 있어요?
휴업 기간은 최대가 몇 개월이 원칙? 6개월. 근데 입영, 치약, 임신, 출산 이런 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치약을 물었어. 그러면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것도 맞았어요. 다 맞았죠? 그래서 3, 4, 5는 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휴업 문제. 자, 2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휴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 폐업 신고 전후 개공에 대해서 위반 행위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거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이건 저 뒤쪽에서 배워요. 1년간 재등록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저 뒤쪽에서 나오거든요. 자, 거기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보면은 그 첫째 줄 폐업 신고 전 처분 효과 성계 첫째 줄 폐업 신고 전 개공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행한 처분 효과는 언제부터 1년이라고 했어요? 처분일. 거기 처분일 동그라미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쳐졌어요. 77쪽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1번 옆에다가. 자, 그때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된 거라 언제부터? 처분받은 날. 자, 시점 묻는 거래요. 자, 1번이 틀려서 정답. 틀린 거 골랐습니다. 자, 개공이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소공으로 고용됐어요. 그러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았어요? 폐업하고 1년 이내 다시 고용되거나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그럼 1년 지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맞는 편이고. 자, 손해배상제는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한 날부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요? 3년. 맞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별도로 휴업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까 한번 나왔죠? 맞고. 중개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할까?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할까 안 할까? 당첨? 안 해. 그럼 휴업 신고는? 뭐가 또 하긴 해. 자, 요약집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 기본서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73페이지. 73페이지 밑에 도표 있어요? 수수료 납부 규정. 거기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는 있는데 휴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한다고 있어 없어? 인장 등록도 있어요? 없죠? 거래정보사업체 지정 신청도 없죠? 없어. 근데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상이 아니다 그런 게 맞는 표현이죠? 아니다 그런 게 맞는 표현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 규정 6가지 있고 거기 휴폐업 신고는 없어요. 인장 등록도 수수료 없고 지정 신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 하나 뺀 거잖아요.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28번 이거예요. 자, 28번이 뭐냐면 등록증 원본입니다요. 원본하고 또는 사본이 등록증입니다. 여기요. 등록증 원본인데 사본이 첨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폐업도 마찬가지. 등록증 원본이라고 적었어요. 1번하고 2번은 등록증 원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원본.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첨부 안 해. 이건 아예 등록증 첨부하지 않아요. 3번이 정답. 그럼 4번.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까? 여기요. 답이 2개잖아요. 답이 몇 개요? 이거 4번이 이의신청 받아줘서 답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뭘 첨부해요? 분사무소 폐업은 신고 확인서 원본이에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원본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의 신청 이게 원래 정답은 이거였는데 이의 신청 들어가 가지고 4번도 정답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폐업할 때는 등록증 원본이라 신고 이 고자입니다. 신고 확인서 원본입니다.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하면 신고 확인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정답. 문제는 뭘 물었어요? 등록증. 이걸 물었잖아요. 자, 그리고 3개월 휴업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 이것도 원본이라고 적으세요. 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 이해됐어요? 자, 폐업 신고할 분사무소 폐업은 신고 확인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설치 신고는 아예 안 하는 거고 등록증 이런 거 첨부하지 않아요. 자,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재개 신고 옳은 걸 골라라. 개공이 3개월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돼요? 자, 이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3월 초과. 3개월까지 신고 안 한다니까. 3개월 뭐요? 그 기본서에 초과했다 동그라미 쳐놨어, 안 쳐놨어? 맨 첫째 줄에. 봐. 내가 3개월보다도 초과했다 신경 쓰라고 해놨잖아. 이건 신고 안 해요, 이거. 3개월까지는. 그죠? 초과. 그 다음에 개공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는 치약. 맞죠? 요양. 맞죠? 징집. 맞죠? 입영. 맞죠? 입영. 징집이랑 입영.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하나가 틀렸지. 그게 뭐예요? 임신, 출산도 있고 국장이 고시하여 정한 사항도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가 틀린 거지, 이건. 그죠? 여기는 3개월이 아니라 초과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등록증을 변경 신고할 때 첨부한다 해서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휴업할 때 이미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변경 주로 연장이거든요. 재개 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으로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다. 자, 재개 신고 전자문서 돼요? 안 돼요? 재개 신고. 된다고 그 책에 있어 없어? 이게 자주 틀리잖아요. 그 3번에서 양가로 1번 두 번째 후단. 3번에서 양가로 1번 두 번째 후단. 찾았어요? 재개 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나왔어요? 그 44페이지. 44페이지 그 밑에 3번에서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후단. 재개 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 이거 자주 틀려요. 받아와야 되니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알아서 보내줘요. 알아서 보내주니까 전자문서 돼. 그러면 이 파트에서 전자문서 안 되는 것은 어떤 거만? 휴업하고 폐업. 휴폐업만 안 되는 거예요. 변경, 재개는 전자문서 됩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증,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맞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돌려준다 그랬어요? 즉시. 뭔 시? 즉시 그 동그라미 쳐졌죠? 아직까지 즉시가 남아있는 데가 여기에요. 즉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다른 데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29번은 5번이 정답. 자, 마지막 문제. 여기 나왔네, 이거. 간판 철거. 아까 간판 철거 봤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한 사유. 사무소 이전할 때 간판 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폐업할 때, 등록 취소할 때. 근데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이것은 간판 철거 안 해요. 그래서 간판 철거는 기억, 니은, 디귿. 아까 몇 페이지가 있었죠? 저 앞에서 아까 봤죠? 아까 몇 페이지에서 봤어요, 이거요? 예? 28페이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28페이지입니다. 이거 시험 나왔잖아요.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해요. 업무 정지도 안 합니다. 업무 정지도 안.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을 건데 28페이지.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X라고 적어 놨어요? 안 적어 놨어요? 적어 놨죠. 그거요. 끝났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오늘 30문제 많이 풀었네요. 원래 20문제 정도 풀려고 했는데 오늘 30문제